안녕하세요. 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영어 공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수건이잖아요. 영어 좀 잘하고 싶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영어를 왜 못하는 겁니까?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영어를 왜 못하는 걸까? 진짜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진짜 모르십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제 생각에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해서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방법을 알고 있어. 이제 알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안 하는 거지. 안 해서 결국은 못하게 되기도 했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는 건 다이어트 하는 거랑 참 많이 닮은 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이어트를 누구나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왜 살을 빼고 싶은지, 어느 정도 감량을 할 건지, 어떻게 감량을 할 건지, 내가 예쁘게 몸을 만들 건지, 근육량을 늘릴 건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당뇨가 있어서 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다. 이러면 그냥 식사하고 나서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목표가 감량하는 게 살을 20kg 정도 빼는 게 내 목표다. 그러면 맨날 동네 한 바퀴 돌고 천천히 남편하고 부인하고 손잡고 공원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산책하고 오고 이런다고 살이 10kg, 20kg씩 빠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그러면 20kg를 내가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안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어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모하는 에너지는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에너지는 적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살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안 하나요? 사실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입은 먹고 싶어. 입은 먹고 싶으니까 많이 먹고 싶고, 운동은 하기 싫어. 운동은 꾸준히 매일 해야 되고, 몸이 좀 찌뿌둥할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고, 운동이 나한테 그렇게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운동은 하기 싫어. 근데 운동은 하기 싫고 입은 자꾸 먹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어트 약 같은 것만 찾는 겁니다. 영어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를 우리가 정말 못하는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알고 있다니까요. 영어를 잘하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정말 그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 이제 말을 잘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글을 잘 읽으려면 많이 읽어야 되고, 잘 들으려면 많이 들어야 되고, 잘 쓰려면 많이 보고 많이 필사하고 이래야 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방대한 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귀가 자꾸 솔깃하냐면 3개월만 하면 귀가 트여. 이거 6개월만 하면 미드가 다 들려. 원어민과 프리토킹이 가능해져. 6개월 만에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고 이런 것들, 이런 광고에 우리는 현혹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솔직히 얘기해서 3개월, 6개월을 공부했는데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고 이런 영어 공부 방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요? 저도 있다라고 저도 봤어. 그죠? 저도 유튜브에도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광고에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영어 공부를 해봤잖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는 머리가 정말 천재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제 주위에 천재들이 많아가지고 천재들이 공부하는 걸 봤거든요. 천재들은 정말로 영어 단어 외울 때도요, 그냥 이렇게 쓱 이렇게 한번 봐. 보고 나면 얘네들 다 외워요. 얘네들 듣고 이렇게 외우고 하는 것도 걔네들 이렇게 듣고요, 이러면 다 파악이 되나 봐요, 걔네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몇 개 따라 하고 그러면 정말 잘해. 언어적인 천재를 저는 본 적도 있고요. 그냥 언어적인 천재가 아니더라도
머리가 진짜 좋아서 그러니까 단어를 금방금방 외우고 이런 사람들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단 제외시키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하고 단어를 막 새로운 단어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번 봤어. 그거 덮고 나면 또 까먹어. 또 보죠. 이거 내가 했었지. 그럼 덮죠. 또 까먹어. 또 펴면 했었지. 덮으면 또 까먹어. 또 까먹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6번 7번 7번 이상을 보는 것 같아요. 7번 이상 정도는 봐줘야 저는 이제 좀 외워지는 그런 되게 별로 똑똑하고 싶으나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이제 기준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6개월 만에 공부를 했을 때 입이 트이고 귀가 트이고 영어가 막 되고 미드가 들리고 이런 일은요, 평범한 사람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공부를 내가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럼 그런 광고에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3개월, 6개월 공부해서 영어를 정말 잘하게 된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저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사람 중에 말도 잘 못하고 듣는 것도 잘 못 듣고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고려대학교 석사 과정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전인가? 한 20년도 더 됐나? 한참 전에 그러던 사람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쯤에 고려대학교 무슨 학과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석사, 경제인가, 경영인가 뭐 그런 쪽에 석사를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공부를 되게 잘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서도 영어 공부를 했겠죠? 그럼 10년이에요. 10년을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고 머리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토플을 쳤을 때도 그 사람 토플 점수가 꽤 고득점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머리에는 단어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요. 표현도 많이 들어있고요. 독해 실력도 출중했고요. 글도 작문도 어느 정도 됐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읽어내는 것도 읽어냈을 거고. 이 사람이 오로지 안 됐던 건 듣기가 좀 잘 안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좀 잘 안 됐다는 거. 그건 왜 잘 안 됐냐면 연습량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호주로 어학연수를 6개월을 간 겁니다. 6개월을 갔더니 전부 주위가 영어잖아요. 그 영어니까 매일 영어로 듣고 자기가 또 해야 되니까 매일 또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바탕에 자기 안에 내재되어져 있던 단어도 있고 새로 이 사람이 단어를 공부해만 가면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단어도 있었고 표현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있었는데 듣고 말하고를 꾸준히 6개월 동안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임계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뻥 뚫린 것처럼 듣기가 좀 수월해지고 말하는 것도 좀 편해지고 이러던 사람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있죠. 이런 경우는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꽤 하던 사람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야, 내가 있잖아 미국에 유학을 6개월만 갔다 왔는데 나 이제 막 훨씬 잘 들리고 말도 잘하고 이렇다?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건 6개월 만에 영어가 된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이런 케이스를 보고서 영어가 6개월 만에 된다고 하는 건 사기치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6개월이 아니지. 이 사람은 10년 하고 10년 열심히 한 거 플러스 6개월이고 그냥 10년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10년 플러스 또 머리도 좋아가지고 얘네들은 기본 바탕 자체가 이게 뭐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엔진 자체가 더 좋은 엔진에다가 기름도 엄청나게 들어있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이제 연습을 좀 하니까 귀가 트이고 입이 트이고 이랬던 거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리 영어 지금 그만한 실력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다 까먹었잖아요. 현재 완료, 뭐 가정법 어떻게 만드는데요? 몰라. 현재 완료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현재 완료 언제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프리토킹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3개월에서 4개월, 6개월 이내에 포기하게 되세요. 포기하고 잘 안 된다. 역시 난 좀 잘 안 되네. 그러고서 내년이 되면 또 좀 아쉽거든요. 아쉬우니까 또 다시 시작해 볼까? 그리고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게 이제 10년, 20년, 지금 몇십 년째죠? 우리 이제 한 30년 돼가지 않나요? 한 30년, 몇십 년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환상을 좀 깨요. 이제 3개월, 6개월 뭐 이 정도 하면 영어가 정말 원어민처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프리토킹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건 좀 환상이거든요. 그런 걸 좀 깨십시오. 6개월 만에 하실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서바이벌 영어, 뭐 여행 영어 이런 건 6개월 만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행 가서 쓰는 말은 별거 없거든요. 뭐뭐가 저 무슨 박물관이 어딨나요? 화장실이 어딨나요? 이거는 얼마인가요? 뭐 이거가 마음에 드는데 이거 다른 색깔 있나요?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식당 주문하기. 식당에 가서 뭐 예약했는데요. 뭐 식사 다 하셨습니까? 뭐 뭘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런 여행에서 쓰는 말들은 너무나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는 6개월도 안 들죠. 사실은 열심히 공부하면 한두 달이면 끝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행 영어는 몇 달 안에 하실 수 있으세요.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가장 기초적인 거, 나는 뭐 가족이 몇 명이고요, 어디에 살고요, 제 직업은 뭐고요.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인 것도 있잖아요. 마음속 깊이 있는 뭐 심경의 변화라던가 뭐 이런 좀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뭐 인생 사는 얘기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정말 그냥 기초적인 얘기만 하고 싶어. 이러면 이런 것도 한 뭐 6개월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 그러시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건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6개월 가지고 안 되고요. 준비 과정만 6개월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좀 감이 잡힌다.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감이 좀 잡힌다. 그리고 살짝 영어가 재밌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2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뭘 들어야 될지, 내가 뉴스를 좀 들을까? 이제 미드를 좀 볼까? 책을 좀 더 많이 읽을까? 이제 뭐 원어민하고 회화를 좀 늘릴까? 어떤 스터디 그룹에 가입을 할까? 이런 걸 이제 2년 정도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찾기 시작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이제는 조금 받아들이셨으면,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알겠어.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직하게 너가 시키는 대로 내가 내가 몇 년? 최소 2년 이상은 내가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볼게 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발음을 정비하셔야 돼요. 발음이 중요해. 발음은 별로 안 중요해.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 발음은 중년이 영어를 시작했을 때 발음을 원어민처럼 하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불가능해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건 버리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발음을 잘해야 돼?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만큼의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으려면 발음을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발음을 정리하고 정확한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헷갈리는 발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잡아주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로 발음을 정리를 해주시고, 발음이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한 6개월 정도는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어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6개월 동안은 영어 운동.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건 이렇게 막 지식을 습득해서 그걸 집어넣는 활동보다는 뭔가를
내가 배워서 내 몸이 익힐 수 있는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수영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수영 영법을 사진 이렇게 책에서 그림으로 보면서 지식으로 배우는 거랑 내가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몸으로 해보니까 잘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죠. 영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몸이 익히고 있는 거가 없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뭔가를 떠올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뱉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먼저 떠오르고, 근데 뭘 만들려고 하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 몇 초 동안 내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다가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결국 말하는 게 두려워지고 얘기 못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영어의 영어 어순을 체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배울 때는 나 일본어 배우기 너무 힘들어, 일본어 회화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시죠. 그런데 일본어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과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분이 일본어를 정말 잘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대요. 한국에 일본어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일본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몇 명 없다고. 그러니까 일본어는 한국말과 어순이 거의 같아요. 일본어니까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이름은 지쌤이야 이렇게 할 때 내 이름은 지쌤입니다 이러잖아요. 그 일본어를 그냥 그거 대입하면 돼요. 제 이름은 와타시노 이름은 나마에와 지쌤입니다. 데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만 외워서 그렇게 순서대로 그냥 단어만 바꿔주면 일본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어는 기초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을 하는데 일본어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한 6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하시면 기초 회화가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영어는 정말 열심히 6개월을 했는데 왜 기초 회화가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문장 구조가 저희에게 없기 때문에 대입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영어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단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누가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문법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문법 정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단어를 쓰려고 하고 문법을 대입해서 쓰려고 하니까 구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에 비유하면 정말 좋은 기름을 내가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이따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어야 되는데 부으려고 하니까 부을 수 있는 차체가 없어.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네? 그거 어디다가 갖다 부어요? 길바닥에 그냥 갖다 붓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영어는 단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문장 구조를 체득하는데 6개월 정도 보내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체득할 때는 그건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영에서 수영 영법을 몸으로 익히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내 몸이 자전거 타는 걸 익히는 것처럼 체득하는 것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는 공부가 아니에요. 6개월 동안은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운동, 영어 운동 하시는 거예요. 영어 운동 이해되시죠? 그럼 영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영어 운동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문법 문장을 가지고 문법 이렇게 하니까 또 문법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외국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문법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법이 뭐가 문법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걸 문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이 공부를 할 때는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말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고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주어를 얘기하고 그 다음 동사를 얘기하고 내가 과거형으로 얘기할 때는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이걸 보고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말이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많고 얘네들은 그리고 머릿속에 언어 체계가 완전히 형성되지도 않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린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도 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그죠? 근데 어른들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문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법 이렇게 하니까 또 문법 성문종합 영어 그게 나쁘다 그래가지고 다 쓰레기통 버리라 그래서 버렸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성문종합 영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나쁘다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것만 너무 막 파고 너무 깊게 그것만 가고서 그걸 체화시키지 않고 문법만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나쁘다고 했던 거지. 성문종합이 나빴던 건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 또 맨투맨 이런 거 공부했잖아요. 맨투맨도 나빴던 거 아니고요. 전 맨투맨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 책 중에는 그죠. Basic Grammar in Use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한국에서 Basic Grammar in Use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한국판이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책도 좋고요. 그 책은 기초도 있고 중급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중급 정도는 봐줘야 회화를 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기초를 보시더라고요. 중급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책도 좋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문법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법 책들 중에는 다양한 예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문들을 통해서 그런 간단한 문법을 정리를 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문장 구조를 체화를 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 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지쌤을 따라오시면 지쌤이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해 드릴 거니까 저를 구독하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6개월 정도 체화를 했어. 이제 발음도 조금 정리가 됐고 6개월 정도 내가 기본 문장 구조도 된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할 준비가 된 겁니다. 6개월을 영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영어 공부를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단어를 공부를 하고 표현을 공부를 하고 어떻게 다른 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만큼씩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부터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늘어가겠죠. 그러면 6개월 요 정도 체화를 하는 요 과정은 내가 말을 잘하고 싶어, 내가 듣기를 잘하고 싶고, 쓰기를 잘하고 싶고, 어떤 사람 읽기를 잘하고 싶고, 여러 가지 영어에서 원하는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원하는 게 무엇이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요 정도 과정은 거쳐 주셔야 돼요. 근데 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서로가 원하는 게, 모든 개인이 원하는 게 방향이 달라질 거라고요. 나는 회화를 좀 잘하고 싶어. 나는 회화보다는 뭘 잘하고 싶죠? 글을 좀 잘 읽고 싶어. 글 쓰는 걸 잘하고 싶어.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비즈니스 쪽 말을 잘하고 싶어. 나는 토익 시험을 좀 잘 보고 싶어. 여러 가지 원하는 방향이 다를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그러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때서부터 내가 말하는 걸 잘하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입을 거의 열어두고 가셔요. 거의 입이 닿는 순간이 없어야 돼요.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나지만 개그맨 분 중에 무슨 영철님인가 하시는 분이 영어 잘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말을 잘하시죠. 그분이 글을 쓴 것도 본 적이 없고 글을 읽는 걸 본 적도 없고 모르지만 말하는 건 본 적이 있거든요. 말을 꽤 잘하시잖아요. 개그맨 치고는. 근데 그분이 저는 공부하셨을 거가 약간 상상이 돼요. 24시간 내내 입으로 따라하고 흉내내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말하는 게 좀 편해져요. 좀 쉬워지고. 그래도 말하는 것만 이것만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약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조금 나는 고급지게 말을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공부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책을 내가 잘 읽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은 말하는 것보다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책 읽을 때 나오는 어휘랑 우리가 친구랑 수다 떨 때 나오는 어휘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내가 책을 좀 잘 읽고 싶어. 이러면 이분은 단어를 엄청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단어를 엄청 많이 외우는 건 책을 가지고서 외우는 것도 있어야 될 거고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단어를 외우기도 해야 될 거고
근데 그것만 한다고 또 어휘력이 올라가서 막 독해력이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굉장히 많은 독서량이 따라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읽기 실력이 어느 날 조금씩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또 뭐 다른 분들은 또 무엇을 원할까요? 나는 글쓰기를 잘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글쓰기는 언어 공부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완성되는 거거든요. 글쓰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말도 어느 정도 하고요. 읽어내는 것도 되게 잘 읽어내시고요. 듣기도 참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고 나서 글을 엄청 잘 쓰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공통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6개월의 체화 과정을 모두 다 건넜대요. 거의 제가 만났던 한국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얘를 건너뛰어요. 체화를 하지 않고요. 무조건 막 문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문법 책을 막 풀어요. 정말 수험생이 공부를 하듯이 문법 책을 막 풀어. 아니면 단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막 죽어라 단어만 막 외워요. 아니면 또 뭐 회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또 뭐 회화 학원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또 회화 수업만 해요. 그렇게 1년을 공부하시잖아요. 별로 안 늘어요. 공부는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뭘 안 늘었어. 왜 그렇죠? 차체가 없다니까요. 차체가 없는데 기름만 때려 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자동차가 굴러가게 하려면 프레임을 제일 먼저 만들고 거기다 엔진을 제일 먼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그 밖에다가 뭐 차체를 그 쇠를 덮이고 입히고 씌우고 바퀴를 달고 그다음 인테리어를 좀 더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쁜 차를 점점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프레임을 만들고 엔진을 만드는 게 제일 처음 6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안 되면 썬팅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바퀴를 달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마음가짐을 좀 바꾸라. 지금까지는 뭐 좀 빠른 좋은 영어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런 건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좀 우직하게 가자. 영어 공부는 최소 2년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영어를 조금은 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최소 2년 정도는 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꾸준히 우직하게 가겠다. 마음을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발음 정리를 좀 먼저 하자. 발음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읽어낼 수도 있고 뭐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먼저 조금 잡는다. 발음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문법을 체화해서 회화를 하기 위한 문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문법을 체화하는 연습을 6개월 정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내 거가 됐다. 그러면 이제 잠시 쉬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무엇인가? 내가 이 정도 6개월 정도 공부를 해보니 나는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 쓰는 걸 위주로 갈 건지 말하는 거 위주로 갈 건지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잡기에는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 말만 막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게 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게 뭐라 그러죠? 깊이가 없어져요. 깊이가 없어져서 좀 오랜 시간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하면 말을 또 연습을 하시면서 책도 읽어주면서 글도 써가면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많이 이제 바닥을 평평하게 이렇게 해서 넓게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기초가 탄탄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 골라서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걸 다 못하실 것 같다 이러면 조금 집중하시라고요. 근데 그게 6개월 정도 체화하고 난 이후에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공부 방법에 있어서 공부 방향이 조금 잡혔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음이 좀 정해지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저를 만나서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조금씩 더 나은 영어를 위해서 한번 나아가 보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